잘 나가시는 김 부장님, 일은 언제까지 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참여하세요. 지금의 전성기, 평생 가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작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중년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변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말씀 올릴 정희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8년 3월에 그 만도라는 회사가 M&A가 되면서 아마 그 10년 동안 회사를 맡았던 경영진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는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뭐 분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허우적거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퇴사 다음 날 4월 1일 날 해남 땅끝마을로 가서 강원도 통일 고성 전망대까지 도보 여행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km씩 27일 한 720km를 걸으면서 어제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내일을 계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다음에 행복, 보람이라는 핵심 가치를 세우고 저 나름대로 이제 비전을 세웠습니다. 도보 여행가, 그다음에 가족 관련 요리사, 그다음에 재능기부 봉사, 그다음에 시니어 멘토링 강사, 이런 그 비전을 세우고 인생 3모작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준비가 안 되면 고립하고 고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기나 어떤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성장과 도약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퇴직할 때 후회나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걸 좀 알아볼 텐데요. 그 내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만들어서 봤더니 그 한혜경 교수님이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내용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 일밖에 몰랐다. 직장과 일에 전부를 다 바쳤다. 가족관계에 대한 아쉬움. 사실 일밖에 모르니까 가족관계가 아쉽죠. 그리고 은퇴나 명퇴하고 나서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잔소리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우게 되고 또 사이가 안 좋게 되죠. 또 애들한테는 또 꼰대가 되고요. 이게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함부로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후회한다. 너무 자신을 가꾸는데 번듯한 취미, 특기도 하나 갖지 못하고 그냥 일에 파묻혀서 2, 3년 살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고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 후에 그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 못하다. 최근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나올 때 5년 전후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라 그러더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변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릴 때만 해도 2008년 때니까 그런 일이 없었죠. 그냥 일만 하다가 제가 왜 잘려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은퇴나 퇴직하면 후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가 100살입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 책 뒷면에 이런 게 있었죠. 100세 시대 진짜 100살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절은 60에서 75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취업방문에 오셔야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하고 싶은 걸 찾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할까? 은퇴, 명퇴, 퇴직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걸 정하는 기준은 4가지 정도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정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생각을 해보진 않았죠. 직장 생활할 때.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래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긴 하는데 한 1년 하다 간두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좋아하고 잘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의미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 마지막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이 가끔 이제 명퇴나 잘려서 오면 형 어떻게 되죠? 물어보면 이제 이러이런 것들은 고민 한 번씩 해보라고 하는 사항들을 제가 팁 아닌 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두말하면 잔술인데요. 이전 강의에도 건강 관리를 말씀드렸지만 저런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자료인데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 수명은 보통 80에서 85세인데 아프지 않고 죽는 거는 15년에서 20년 차이가 납니다. 65세 때까지밖에 못 살죠. 안 아프고. 근데 이게 신기한 거는 그 이후에 16년, 17년, 18년 조사를 해보면 기대 수명은 1년에서 2년씩 늘어납니다. 건강 수명은 같아지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보다도 0.3년이 줄었답니다. 들어라 해서 들은 보험 아는데 과연 개인적으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보험 드는 분들도 많죠.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더 드리면 생명보험은 생명을 다루는 보험이겠죠. 그러면 종신보험이 강하겠죠. 죽고 사는 거니까. 그다음 상해보험, 손해보험은 다치거나 사고 날 때 보험이라 그런 쪽이 강하겠죠. TV도 중간중간에 그 보험 리모델링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새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게는 100만 원, 작게는 몇십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있는 분들일수록 재테크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꼭 한번 보험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데서 말씀입니다. 요새는 동네마다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알아보시는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시간이 나실 때 집에 있지 마시고 도서관에 가서 꼭 하루 종일 생활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저희 그 수원에 화서역에 있는 다산 도서관인데 책, 신문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용 PC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휴식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오전에 일이 없을 때 7시 전후에 꼭 도서관에 가서 차 한 잔 꺼내서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생각도 잠기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서관하고 꼭 친구가 돼서 제 개인적인 연구실로 해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창업, 이거 하면 안 되죠. 저희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하는 창업이 3년 일하면 70%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고수익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안 되죠. 근데 의외로 저희처럼 이렇게 직장을 나온 분들한테 벌떼처럼 사기꾼들이 몰려들죠.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그 인생 이막의 5대 리스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은퇴 창업 말씀드렸죠. 금융 사기 말씀드렸죠. 중대질병,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한 삶의 수명은 65세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황혼이혼, 삼식이로 수십 년 살다 보면 갑니다. 그 다음에 성인 자식, 이게 리스크죠.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양했지만 거꾸로 몇 년 전에는 집을 줄여가는 형태였어요. 50평에서 부부만 살 30평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바뀌잖아요. 애들이 동의를 못하니까 40평대로 옮겨가지고 자식을 같이 사는 캥거루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리스크가 성인 자식입니다. 2, 3년 전에 그 한국직업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베이비 부모의 적합한 도전 직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재능 기부랑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틈새 도전형이 있습니다. 전문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 창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취미형. 흔히 많이 보는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이런 것들 나이 드신 분들이 해서 많이 하죠. 서울 50+에도 이런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준비형 등등등. 그래서 불행히도 저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일 중에 한 발을 들여놓거나 아니면 숨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킬러 기로페라라서 손글씨 작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그 다음에 출판의 뜻이 있으면 1인 출판 기획자도 있고요. 등등 이런 거 참조해서 도서관을 그 연구실로 삼아가지고 또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좋은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시들지 않는 중년의 꿈을 저는 무한한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이 일어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어선다는 것이기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당신의 능력과 동행합니다. 1:1 맞춤 재취업 컨설팅, 재취업 창업교육,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